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지역 탐방이라는 여기 이 동네에서 하는 K그룹이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지역 탐방이라고 하는 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력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준다고 해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다 온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에야 이제 정리를 해서 올리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력서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력서를 준비를 하실 때, 서밋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한국이랑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해본 적이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국에서 더 잘 아실 거고, 미국에서 이력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를 제가 들어온 거랑,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이제 커리어 센터라고 있었거든요. 커리어 센터에서 어떻게 이력서를 써라라고 해준, 포맷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계속 이력서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접합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꺼번에. 일단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한 이력서인가? 자, 이력서를 쓸 때는 여러분을 위한 이력서가 아니라 리크루터를 위한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할 때 읽는 사람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리크루터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헤드헌터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보시면 find qualified candidates for a job opening and works to meet the demands of the both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throughout the hiring process라고 써 있는데요. 말 그대로 리크루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퀄리파이드 캔디데이트가 이 임플로이하고 맞는지, 그 요건이 맞는지만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코디네이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크루터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이력서를 사용을 하실 때, 쓰실 때 최대한 어, 이력서가 읽을 수 있게, 이력서가 어, 리크루터한테 어필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요새 들어서 이제 그분이 그 세션에서 말씀하신 분이 얘기하시는 게 업무 자동화가 되게 많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받으면은 자동으로 그 소프트웨어에서 필터를 해서 필터된 것만 보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잡 디스크립션을 봤을 때, JD라고 하는데 잡 디스크립션을 봤을 때 거기에 나온 키워드가 있어야지 이러한 자동화 필터에 걸리지 않고 리크루터한테까지 이제 패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잡 디스크립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확실히 보시고요. 그리고 그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키워드로 그 단어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동화 필터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퍼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추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는 사람이나 어떠한 회사에 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퍼럴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부터 알아보시고서 하시는 게 인터뷰를 보실 때 더 높은 점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인터뷰를 보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사람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리퍼럴을 해줬다. 그러면은 하이어링 매니저, 말 그대로 뽑는 사람이 뽑는 매니저도 더 자세히 한번 더 읽어보겠죠.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리크루터들이 이력서 보는 시간이 거의 3초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력서를 만드실 때 길게 쓰시면 안 돼요. 길게 쓰시지 마시고 최대한 한 장에다 쓰세요. 그 부분이 이제 세션에서도 얘기했던 거고, 제가 학교에서 이제 커리어 센터에서도 얘기했을 때 한 장 이상으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이제 팬데믹 지난 후에 어, 해고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잡을 올렸을 때, 잡 오프닝을 올렸을 때, 잡 서밋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을 두고서 볼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이력서를 만들 때는 한 장으로 간결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리크루터가 읽고 싶게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고 싶게 썼는지,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코레이션이나 뭐 쓸데없는 얘기, 더 이제 과장하는 얘기, 요런 거는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팁을 받았는데, 키워드나 잡 디스크립션에 맞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리크루터가 보기 쉽게 과감하게 하이라이트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력서가 이제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인데 거기서 필요되는 부분은 이제 하이라이트를 레드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딱 봤을 때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이력서에 어떠한 키워드가 하이어링 매니저하고 잘 맞는다라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이라이트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적당히 크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또 배웠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이력서를 만드신 다음에 회사에 맞게 이력서를 바꾸셔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이력서로 여러 군데 넣는 거는 안 되고 그 회사에 맞게끔 키워드도 바꾸고 어떠한 경력도 더 하이라이트 되게 더 어필이 되게 그렇게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네 개 타입의 이력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전 경험 중에 이제 소규모 회사나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나 잘 모르는 회사에 다녔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미국에 있는 하이어링 매니저가 뭐 마켓컬리나 뭐 예를 들어서 어, 소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 한국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그 당근 마켓이나 한국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옆에 회사 옆에 살짝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괜찮다고 합니다. 설명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켓컬리는 뭐 쉽게 한국에서 뭐 배송을 잘한다, 빨리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한국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런 쪽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이제 그 회사에서도 자신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소프트하게 기술적인 내용 없이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팁은 이제 사이드 잡 같은 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이드 잡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프로젝트라고 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거에 파운더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필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프로액티브니스라고 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이제 오픈 마인드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뷰를 봤을 때 시작을 했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 주장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부분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치 있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말고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 같은데 CS 같은 거 관리하셔서 이제 경력이 없으신데 남들이 이제 하는 대시보드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그보다 이제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뭐 카페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카페에 있는 어, 뭐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거 무료로 제작을 해주면서 그거를 약간 쓸모 있게 프로젝트화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기존에 제 이력서하고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거 하고 원래는 제 이력서 폼인데 그거를 약간 내용을 지워서 그리고 좀 몇 가지 프라이빗 데이터는 지워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풀스크린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씩 볼게요. 보통 미국 이력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력서 포맷이 제가 학교에서 받았던 거예요. 예전에 2011년도에 받았던 건데 제일 처음에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집 주소를 쓰시고 그 다음에 모바일 넘버 그리고 이력서 넘버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회사를 가시지 않으신 분 그분들은 이제 대학교만 이제 졸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듀케이션을
가장 윗부분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인지 아니면 경력이 있으신 분인지에 따라서 이력서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다고 했습니다. 이제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인 경우에 가장 위쪽에 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relevant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런 거 쓰시고 어떤 예를 들어서 교수 밑에서 일을 하셨다면은 그 교수 밑에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뭐 아너스하고 어워드 같은 거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오바마한테 이제 서비스를 그 상장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거 이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킬스 있잖아요. 스킬스 같은 것도 이렇게 따로 만드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위에 이제 경력 설명할 때 떠한 태클을 사용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스킬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스탠다드와 서브스텐셜 스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구분을 하셔 가지고 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제 프로페셔널로 썼죠. 저는 프로페셔널이라고 이제 스탠다드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나 어떤 걸 할 때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날짜를 피리어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스타트하고 엔드 시간을요.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으면은 이렇게 현재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다녔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프로젝트가 없거나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없을 때는 related coursework도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커리어 센터에서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잡 디스크립션 할 때 이제 소프트 스킬로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얼마나 많은 잡을 사용했고 잡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벤트를 관리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소프트 스킬을 썼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것도 쿠버네티스나 이렇게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회사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 분량으로 여러분이 잘 꾸며셔서 이력서를 만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몇 개 경력을 뺐는데 지금 이거를 저도 이제 요약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회사를 다시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되게 좀 몇 개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보다 경력이 많으시면은 회사를 여러 군데 다니셨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한 줄로 요약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분도 좋습니다. 이제 포지션 같은 부분에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이 회사에서 일했고 그 부분은 약간 이탈릭체로 쓰는 것도 학교에서는 학교 커리어 센터에서는 추천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제가 뭐 준비는 되게 많이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강의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